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요, 주로 가정에서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사 분담이라든지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격히 치명상을 주는, 건강에 치명상을 주는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은요, 날도 따뜻하고요. 혹시나 그간의 가족 간에 풀지 못했던 그런 오해들이 있으면 넉넉하게 한번 풀어내시고 다시 한번 이 화합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김하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셔가지고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를 집어서 종목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일반 차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뭐죠? 적정 주가론, 그리고 밸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종목 진단,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오늘 장 정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스피가요, 1.58포인트 아주 조금 올랐어요. 2017.17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이 2.95포인트. 코스피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549.7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0.4원 오르면서 1024.60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코스피가 1포인트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래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 연중 최고치 또 갱신했다. 이 뉴스라는 게 참 묘하죠. 갱신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체감은 별로 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튼요, 오늘의 이러한 랠리,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까? 올해 연초부터요. 올 장은 상고하고다.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는 그런 강력한 장이다. 그런데 이 몇 달 동안 계속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시장이 중리, 산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혼돈되면서 자리를 방향을 못 잡았죠.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 대박플러스 시즌2 제 시간을 통해서 워렌 버핏 2.0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거 이야기했습니까? 차트를 버려야 산다 그랬죠. 요거 문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딱 12일 전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 마감이 되어서 1940포인트를 이탈했잖아요. 이 완전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주가는요, 이 차트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캔들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요, 적정 주가, 시장은요, 적정 포인트라는 게 있다.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당장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나 기업의 밸류, 시장의 밸류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런 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해드리지만 제 교육은요, 여러분들이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명한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듣지만 보지만 마시고 항상 활용하시고 이런 개념을 잡아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끝도 없이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지금 쓸어 담는 모습이 시작됐고 안 쓸어 담을 수 없는 환경이다.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전부 다 이머징 마켓에서 다 들어와서 대만 엄청나게 샀죠. 인도네시아 엄청나게 샀죠. 인도 샀죠. 터키 샀죠. 이제 안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안 살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두렵냐. 4월 달에 외국인이 좀 팔아서 다 트릭이라 그랬습니다. 맛있는 과자에 개미들이 붙어 있으니까 털고 먹는 전형적인 트릭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세는요, 너무나 강력한데, 그런데 비해서 지금 2010포인트 최근에 들어서는요,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요,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투신이 환매 우려에 대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플러스 무엇이 있다? 롱숏 펀드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지만 일정 부분 강하게 치고 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냐면 유도 선수들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그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업어치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업어치기 연습을 신나게 하다가 타이어 튜브가 쭉 당겼다가 다시 어휴 힘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튜브가 탕 끊어지는 순간요, 유도 선수가 앞으로 퉁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바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00포인트 넘어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환매가 뒤로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몇 번 이렇게 뒤로 밀리고 몇 번 뒤로 밀리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선이 안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끊어질 수밖에 없냐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끝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무줄이 안 끊길 수 없다. 끊기는 순간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까요? 네, 롱숏 펀드가 제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놨는데 외국인이 더욱더 압도하는 매수세로 당겨버리니까 가격이 탁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공매도 쳐놓은 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빨리 환매수, 쇼커버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은 신나게 사놓은 데다가 조금 더 사면 되는데 기관들은 신나게 팔아놨기 때문에 재빨리 사야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요?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저는요, 이 강세는 여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여름까지 아주 높은 강세가 나올 겁니다.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은 몇 포인트가 고점인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시장이 그럼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여기에서도 좀 가물가물하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디로요? 이제는 대형주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장세는요, 제가 어떤 기폭제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상승하는 안도랠리고 바로 작년 8월 달부터 스타트가 되었던 강세의 데자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작년 6월에서 8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굉장히 잘 갔지만 8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완전히 놀아버렸고 그동안에 거래소 저가 대형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다고 했었는데 그 데자뷰가 다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거래소는요, 다시 한번 이틀 연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거래량 증가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코스닥은요, 거래량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지수만 올라간다. 즉 코스닥에서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주변주들은 대거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시장의 중심은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아직 무릎도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오른 종목들 조금 올랐다고 해서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닥 닭 잡는 칼을 버리시고 거래소 소 잡는 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바꾸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세는 니프티 50 초대형주, 대형주의
단기적인 고점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벗겨내는 그러한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인데요. SK 하이닉스, S&T 모티브, LS산전, S-오일, 효성. 우선요, 한 종목씩 보면은요, SK 하이닉스가 현재 8.6%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동부 하이텍과 다날도 있는데요. 동부 하이텍과 다날, 수익률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네요. 자, 한 종목씩 우리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번 제가 밸류밴드 보여드렸잖아요. 밸류밴드가 아주 각도가 완전히 살아있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혀 꺾이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때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계속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요,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오늘 흐름이 아주 3%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는요, 나 이제 가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수급적인 부분과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재평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산전은요, 제가 일단 탄력 둔화를 통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 주 한 주 흐름들이 별로 그렇게 썩 강하게 나오지 않았죠.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매도 사인을 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매도를 하셨다면 뭐 거의 뭐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왔으니까요. 좀 새로운 종목으로 이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S-오일인데요. 재밌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바닥에서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 나왔고, S-오일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이 정유 3사 중에서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은데 유일하게 흑자내고 있는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S-오일입니다.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전부 다 실적이 더욱더 안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요, S-오일이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바로 낙폭 과대, 그리고 투매에, 그리고 수급 부재에 의한 계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장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지금 무슨 장이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까? 1차적으로 안도랠리입니다. 2100포인트 때까지는요, 저는 안도랠리라 보여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상승이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100포인트까지는요, 가벼운 안도랠리가 계속 진행 중일 것이니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급격히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오일 가지고 계신 분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효성도요, 좀 움직임이 조금 둔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완연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현 가격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다만 현재 거래량 부분에서 아주 새로운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빨리 튀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요. 다 이런 게 뭐죠?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응축 과정 이후에 재평가가 될 때는요, 아주 가파르게, 굉장히 빠르게 갈 겁니다. 이 대형주들이, 일반 대형주 투자 안 해보시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지겨워서 이거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대형주 갈 때는요, 하다 보면 30%, 하면 50%, 2배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사기 좋고 팔기 좋고. 그리고요, 대형주에 이런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는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낮에 놀러 다녀도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하루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건 뭐 장중에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장에 대형주 투자 안 하시면은 오히려 얼마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부 하이텍인데요. 가격이 계속 좀 지금 흘러내려서 큰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거요? M&A 뉴스 나올 때까지는 이게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가 되든 플러스가 몇 퍼센트가 되든 상관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갑니다. 이제 5월 말까지입니다. 1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거의 5월 말, 늦어도 6월 초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알이 좀 아까워요. 단알이 좀 아까운데 이게 문화비 코스닥 이 종목의 충격은 별로 없습니다. 종목 충격은 없고요. 다만 어디 충격이 있었죠? 코스닥 시장 충격이죠. 시장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이고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개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근데요, 항상 말씀드렸죠. 실적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 그 강의 내용도요, 그 내용에 거의 근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도 저평가지만 상대적으로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니시스에 비해서 엄청난 저평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요, 이 자리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 진행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무의 워렌 버핏 2.0 주식 투자 개념을 바꿔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식 투자 개념을 바꾸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 대표적인 이제 짧게만 간단하게만 리뷰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 어떤 게 장기 투자가 능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장기 투자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된다? 차트를 버려라. 요거 다 뭐예요? 차트의 비법, 주식 투자는 차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외인이나 기관, 요거 추정 매매, 요거 우리 안 맞다 그랬죠. 추정 매매 전혀 안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추정 매매 절대 안 맞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오히려 배당 펀드가 오히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결국 뭐냐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기본적으로 타깃으로 잡고 있는 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은요,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말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라 이 끝에 가면 귀결점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첫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식 투자하면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실적 좋은 종목만 투자해라. 어휴, 그죠? 야, 이건 뭐 끝도 없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적 좋은 종목만 투자해라. 실적 좋은 종목. 그죠? 그런데요, 이 실적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잡아드릴게요. 어떤 걸 잡아드리냐면, 실적이라는 게 스탁 개념이 있고 플로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스탁은요, 딱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순간. 어떤 지적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플로우는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는요, 스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스탁 개념. 즉, 지금 실적 좋네. 이번 분기 실적 좋았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지난 10년,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플로우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플로우의 개념. 그걸 보지 않고 현재 실적 좋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좋은 뭐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좋은 주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형주 좋다고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막 샀다가 끝도 없이 물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회사 실적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는요,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 대비 적정한 주가를 통해서 달려가는 건데, 실적 좋다면 말에 계속 그냥 안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 봅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간다면 분명히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겠지만, 이게 과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주가는 올라갔을 건데,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적 좋다, 현재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좀 크게 보는 플로우의 개념, 흐름의 개념으로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면 이 주식은 뭐 어떤 상태죠? 고평가예요. 요거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즉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실적이 좋아졌어요. 또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서 계속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실적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좋을 것이야. 기관들이 추천하는 종목 대부분이래요. 그렇죠? 실적 좋은 종목들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가면은 기관들이 막 추천해요. 추천. 막상 여기서 더 가요. 더 가니까 야 역시 기관 추천한 종목들이 더 잘 가는구나. 매수 딱 해보면 조금 맛만 딱 보여주고 그러면 주가 떨어져요. 저거들 막 팔고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가가 실적을 넘어갔다면 분명히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그 말만 가지고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왜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있겠죠.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 왜 매도하지 못하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넘었는데 왜 매도하지 못할까? 주가가 넘었는지 안 넘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실적에 얼마만한 금액이 주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넘었는지 안 넘은지도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실적 대비 이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거 모르고서는요. 주식 투자 100날 해도요. 제대로 된 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게 실적이 나쁜 종목인데요. 실적이 안 나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죠? 저평가예요. 이럴 때는요. 기분 좋게 매수해도 됩니다. 기분 좋게 매수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 돌아가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실적이 안 좋아서 저평가다 이때 사는 사람들은 선매수 투자 전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하는 거죠. 이 후매수입니다. 그죠? 후매수 전략. 그런데 선매수가 좋으냐 후매수가 좋으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요 똑같아요.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돌아가서 보는 게 반드시 맞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몰라요. 차트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맞겠죠. 차트가 살아야 주가가 산다 이런 이야기 한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이미 실적 확인됐을 때 주가 가만 안 있죠. 이미 변해 있을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요. 실적이 안 좋은 데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면 이거 저평가 매수를 할 줄 알아요. 기분 좋게 매수하고 기분 좋게 기다릴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럼 주가가 얼마가 떨어져? 500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1000원이 떨어졌다면 이게 저평가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500원이 떨어져야 되는지 1000원이 떨어져야 되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적정 주가와 플로우의 개념이 결합되지 않고서는요.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항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자고요. 실적 좋은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면에 감춰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다. 작년도에 삼성전자 150만 원대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때 삼성전자 적자가 났어요. 네? 적자가 났습니까? 10조의 영업이 낼 만큼 다 내고 있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뭐죠? 실적에 대한 적정한 주가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요거.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또 이겁니다. 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우량주에 투자하라. 요 이야기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봤죠? 우량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량주가 뭐죠? 우량주? 우량주는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량주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1970년대, 80년대 최고의 우량주는요, 석탄입니다, 석탄.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원이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은요, 바로 코스피에 있는 동원이라는 회사예요. 그 뭐 하는 회사인지, 탄광이에요, 탄광. 그 회사가 황제주로 제일 먼저 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웬걸. 예,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또 볼까요? 1900년도 중반에는요,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제일 먼저 찍을 종목 딱 세 종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적으로 세 종목이 나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 SK텔레콤이었고요. 또 하나 먼저 아세요? LG데이콤이었습니다. 70만원까지 올라갔었죠. LG데이콤. 그게 지금 뭐예요? LG 플러스잖아요. 그때는 그거보다 더 우량한 주식이 없었어요.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삼복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 시대에 최고의 우량주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량주일까요? 아니다. 또 하나. 그러면 좀 앞으로 한번 볼게요. 1980년도,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가 우량주입니까? 소니가 우량주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니가 우량주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세계 제일의 우량주는요,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지금도 우량주인가요? 하하. 시가총액이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바로 뭐죠? 우량주라는 것은 시대가 만들어준다. 시대가 분명히 따라 우량주의 개념도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량주가 아니지만 나중에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은 초우량주지만 나중에 우량주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 우량주로 이야기 딱 하면 제일 먼저 머리 딱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주인 줄 알아. 대형주는 다 우량한 줄 안다니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대형주는 다 우량한 줄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STX 관련 기업들은요, 엄청난 우량주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20대 그룹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안전하고 우량한 회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IMF 때 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 동아건설, 이 건설 3인막 나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우량주가 된다는 이것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진짜 우량주는 뭐냐? 우량주는 진짜 뭐냐? 향후 전망을 보고 해서 이 회사는 우량하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힘들죠. 이걸 우리가 알면 그 기업 사람들은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야, 이렇게 속한 산업도 굉장히 좋아. 산업도 좋으니까 이거 우량주 되겠네. 라고 성장성을 예측해서 우리가 요거를 매수해도 된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전부 다 경영진들은 바보가? 나중에 이런 회사 망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망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 다 바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들이 연구를 해나가고 분명히 해나가는 케이스인데도 망하더라.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량주라는 것도, 향후의 우량주라는 것도요, 단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NHN 같은 게 단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뻥 커져가지고 좀 네이버가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까? 그 안에도, 물론 탁탁 튀는 계단식의 계기가 있죠. 그 계기가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량한 회사가 되었다.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우량한 회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가는, 그죠? 현재의 가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요, 우량주에 투자하라. 저는 우량주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종목이에요. 무슨 의미냐? 돈 되는 종목이 우량주지, 우량주가 돈 내는 게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정한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적정한 가치가 올라가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량주예요. 아,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게 우량주지, 우량주가 무조건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우량주 투자 막 하라고 해가지고 무신장 말아먹은, 무신장 다 나가 떨어지게 한 전문가들 많죠? 많죠? 그러면 우량주 갖고 많이 써라. 되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개념을 놓쳐버린 거죠. 나에게 수익 줄 수, 본인이 그 대형주가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형주 투자는요, 이런 적정 가격에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평가, 고평가를 확실하게 집어내고, 이걸 플로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나무는 멘토 저밖에 없어요. 대형주는 무조건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또 그 끝판에 가서 또 자기 자랑하네.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네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라.
예, 투자라. 이것도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이게 뭐예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딱 좋아지는 요거. 그쵸? 요때. 예, 제가 여쭤볼게요. 요때 여기서 실적 안 좋아 탁 터닝 포인트. 요거 맞춰낼 수 있어요? 요거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합니까? 자기 회사 사람들도 몰라.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예측하냐고요? 예측은 맨날 틀린다. 제가 항상 그랬죠. 예측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의 분석이라고. 맨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야, 될 것이야. 그런 예측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볼게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산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작년도에는요, 지역에 있는 신문사 다 샀어요. 신문사가 성장이 있습니까? 근데 신문사 샀어요. 올해 들어서 뭐 산 줄 아세요? 버라이전 같은 통신주만 냅다 샀습니다. 통신주. 우리 통신주 성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워렌 버핏 이 사람은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네. 그쵸?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앞으로 이 시대가 막 이래 열릴 건데 그런 성장을 보고 안 사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석을 제대로만 해도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자, 턴어라운드가 이제 뭐가 되었다? 확인이 되었네? 야, 사자! 매수하자! 이때요. 확인이 되는 순간 주가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분명히 빵 치고 올라갈 거라고. 그쵸?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예측을 맞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보다 발빠른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턴어라운드를 확인해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요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요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업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빵 튀거든요. 그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 근데 빵 떴어요. 빵 떠도 주가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적정한 가격은 여기에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틀린 말이냐면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뭐예요?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가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말고 되었더라도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개씩 이제 내보자고요. 결론은. 자, 실적이라는 것은요. 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적정한 주가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실적이라는 것은 바로 적정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지 여기에만 들어가서 스탁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대형주라도 결코 우량하지 않은 종목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대형주가 우량주가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세 번째, 턴어라운드 기업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가치 대비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경우에 따라갔을 경우는 오히려 된통당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자.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도 전부 다 뭐로 나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적정한 가격을 근사치라도 조금씩 찾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요. 뭐를 해도 수익이 나요. 실적 안 좋은 종목 투자해도 수익 나고 우량주 안 해도 수익 나고 턴어라운드 안 되는 종목을 투자해도요. 적정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수익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적정 주가.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어떻게 플로우 개념으로 바꿔놓은 게 뭐예요? 또 자랑해야지. 밸류밴드가 바로 뭐예요? 적정 주가를 플로우 개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매주 이렇게 대박 플러스 그리고 투맨쇼 이런 Y 이런 시간 통해 가지고 밸류밴드 계속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적정 주가가 플로우 개념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요 툭 튀어나도록 관찰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을 위한 시청자분들의 연결과 그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유 종목, 요즘에 좀 최근에 수익률이 좀 어떠세요? 주식 투자 재미가 좀 있으십니까? 아유, 요즘에는 좀 그렇네요. 요즘에 좀 그렇습니까? 네. 종목 포트폴리오 먼저 보니까요. 네. 미디어 플렉스랑, 그 다음에 에스코넥, 큐로컴,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계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투자 성향이 조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네. 약간 단기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보니까 구력은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구력은 조금 짧으신 것 같고, 조금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종목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우선 미디어 플렉스 이야기할게요. 지금 4,180원에, 네. 자, 미디어 플렉스 4,180원에 50%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좀 많아요. 그럼 4,180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 아니면 오늘 사셨다는 얘기죠? 오늘요? 오늘 사셨고요. 네. 오늘 사가지고 10원 빠졌네요. 그렇죠? 네. 저는요, 종목 진단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항상 뭐냐면 이 밸류, 기업의 내재 가치를 위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차트를 사실 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자, 드디어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적정주가 우리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미디어 플렉스의 적정주가를 조회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4,170원인데요. 지금 고평가가 가장 심화된 가격이 3,511원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은요, 3,511원이 넘어서면 이미 고평가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고평가 들어가기 위한 그만큼의 실적들을 내고 있느냐, 보니까요. 일단 매출액의 흐름은 꽤 괜찮아요. 매출액의 흐름은 괜찮은데 매출액 증가를 아직은 이익이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익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현재의 가치로는요, 3,500원 이상에서는요, 분명히 고평가가 굉장히 심화된 가격이니까 현재의 4,170원이라는 가격은요, 사실은 적어도 20% 정도는 고평가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미디어 플렉스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고 또 장기 성과성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20% 이상 고평가되었다면 분명히 물량을 줄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50% 비중 너무 많고요. 한 30% 줄여가지고 20%만 가지고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왜냐면 이 기업 전화주신 시청자분께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둔다지만 30% 정도는 확실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네. 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에스코넥인데요. 우선 이 회사의 현재 이제 밸류 흐름들 한번 볼게요. 플로우 개념으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자, 매출액 증가.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도 굉장히 좋고, 이익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바로 실적이 플로우예요. 굉장히 좋은 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강의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실적 좋은 기업이고, 플로우 개념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1,415원 하네요. 근데 매수 가격이 1,480원이니까 한 70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죠? 네. 네. 요거 역시요. 제가 적정 주가 산정하겠습니다. 산정을 한번 해볼게요. 에스코넥. 자, 볼까요? 예, 요거는요, 지금 적정 가격이요, 1,330원 정도 나오고요. 일반적인 1,420원까지는요, 거의 이 정도의 밸류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에스코넥 이 종목만큼은요, 들고 갑시다. 예, 이 종목은 아직 고평가 단계가 아니고,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니까 이 종목만큼은 그대로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마지막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큐로컴은요, 20% 137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370원. 역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네, 트레이딩, 이제, 밸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로 이제 매수매도 빠지는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큐로컴을 보면, 자, 실적 베이스 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적정주가 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큐로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현재 가격이 1410원인데, 적정 가격이 1550원 나왔네요. 예, 시청자분, 네. 축하드립니다. 이 큐로컴 좋은 종목이네요.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최하 적정가로 봤을 때 1550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적정가 1550원 나와야 되고, 지금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155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요.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저평가니까, 이 기업은요, 이 종목은 팔지 마세요. 아직은 좀 흐름이 나왔다고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도 팔지 마시고 계속 보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요, 1차 목표가는 한 1550원 정도는요, 충분히 단기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50원 이하로는 팔지 마시고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금 보유 10%는요,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약간 뭐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셨으니까, 기왕 이제 전화 연결도 됐으니까요. 미디어플렉스에서 아까 제가 30% 정리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30% 정리하고 현금 10% 합하면 40% 정도 있는데, 거래소 저가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 비중도요,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나머지 반은 트레이딩으로 하고, 반은요, 이런, 저가 대형주, 이번 안도랠리에 타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그건 제가 좀 이따 추천해드리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다가 샀으면 좋겠고,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네. 모쪼록, 향후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장, 우리 다음 주장 사볼만한 종목, 공략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예,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타이어 시장은 자동차와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와 굉장히 밀접하고, 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타이어도 많이 팔리게 되고요. 그래도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경기가 분명히 좋아져야 된다. 특히 이 금호타이어든 한국타이어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반면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마켓쉐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증가되는 속도는, 즉 이 퍼센트로 봤을 때는 넥센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호 같은 경우에는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호 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평가가 계속되었던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 이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요, 유럽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 수요가 전부 다 저가에서 고가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뭐죠? 마진폭이 늘어나는, 즉 타이어 하나당의 가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실적 지표 먼저 플로우 개념으로 보시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출액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떨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12년에서 13년 넘어가는 때의 매출액의 감소 속도는 굉장히 가팔랐지만 13년부터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감소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역시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의 플로우 개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지금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나올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10분기 동안에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살짝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 분기입니다.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요. 0.0%대예요. 그리고 작년 3분기에도 1%대였거든요. 1%대, 0%대. 자기 자본 돈 가지고 2분기 동안은 그냥 놀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기 돈 가지고 번 게 없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는데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3%대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익의 증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먼저 튀어져 나왔어요. 이제 매출액만 따라오면 급격히 많이 따라갈 것인데 현재의 PBR 그리고 PER 다 봤을 때 뭐 저평가는 엄청나게 눈에 띄더라. 그래서요. 밸류 밴드를 제가 또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우상향 밴드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플로우 개념으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원래요.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차근차근히 행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12,400원, 3개월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매가 11,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우리 금호타이어 한번 공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최고 수익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일요일 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샘플러스로 들어오세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요. 항상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전략 상세하게 한번 우리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분 좋게 주식 투자 강하게 대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